4. 난쟁이가 들려준 캐스피언 왕자 이야기. 캐스피언 왕자는 삼촌인 나니아의 왕 미라즈와 빨간머리 숙모 푸르나 프리스미아 왕비와 함께 나니아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성에서 살고 있었다. 일찍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인 캐스피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은 유모였다. 왕자이므로 캐스피언은 말하는 것만 빼고는 거의 뭐든지 할 수 있는 신기한 장난감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하지만 캐스피언 왕자가 무엇보다 좋아했던 것은 하루가 다 지난 저녁 시간 장난감을 모두 벽장에 넣고 나서 듣는 유모의 이야기였다. 캐스피언은 삼촌과 숙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미라즈 왕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캐스피언을 불러 함께 성 남쪽에 있는 테라스를 30분 정도 거닐곤 했다. 어느 날 산책길에서 왕이 캐스피언에게 말했다. 자, 이제 너한테 말타기와 검 쓰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나와 네 숙모에게 나이가 없으니 내가 세상을 뜨면 네가 왕이 되어야 할 게다. 너도 왕이 되면 좋겠지? 잘 모르겠어요, 삼촌. 미라즈 왕의 뜻밖이라는 표정이었다. 아니, 모르겠다고? 그럼 세상에 뭘 더 바란다는 소리냐? 캐스피언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건 왕이 물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당시 어린 꼬마에 지나지 않던 캐스피언이 말했다. 저는 옛날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얘기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그렇듯이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미라즈 왕은 벼랑간 캐스피언을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옛날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삼촌은 모르세요? 모든 게 지금과는 아주 달랐던 때 말이에요. 온갖 동물들이 말을 하고 시내와 숲에서 착한 사람들이 살았던 때요. 그들을 물의 요정 나이아스와 나무의 요정 드리아스라고 불렀대요. 또 난쟁이들도 있었고요. 숲속에는 작고 사랑스러운 파우누스들도 살았어요. 파우누스들은 발이 염소발처럼 생겼대요. 또 왕이 엄숙하게 말했다. 그런 건 코 올리게나 믿는 엉터리 얘기다. 어린애들한테나 어울리는 얘기란 말이지. 알겠느냐? 이제 넌 그런 얘기에 솔깃할 나이는 지났어. 네 나이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이나 모험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전쟁과 모험은 있었어요. 굉장한 모험이에요. 옛날에 하얀 마녀가 있었는데 그 마녀는 스스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 자리에 앉아 세상에 언제나 겨울만 있게 만들어버렸대요. 그때 어디선가 2 남자아이와 2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하얀 마녀를 죽이고 나니아의 새로운 왕과 여왕이 되었죠. 그들의 이름은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였대요.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나니아를 다스렸고 모든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건 모두 아슬라님 덕분. 미라즈의 왕이 얼른 말꼬리를 낚아챘다. 아슬란이 누구냐? 만일 캐스피언이 조금만 더 나이를 먹었더라면 삼촌의 목소리만 듣고도 당장 입을 다무는 게 현명하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러나 캐스피언은 계속 제작을 했다. 아니, 모르셨어요? 아슬라님은 바다 너머에서 온 위대한 사자예요. 순간 왕은 우레같이 소통을 쳤다. 누가 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냐? 캐스피언은 겁에 질려 아무 소리도 못했다. 왕은 그때까지 잡고 있던 캐스피언의 손을 녹으며 다그쳤다. 난 꼭 대답을 들어야겠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아라. 누가 그따위 거짓말을 하더냐? 유모가요. 캐스피언은 더듬더듬 대답하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미라즈 왕은 캐스피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다.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또다시 그따위 소리를 늘어놓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 그런 왕들과 여왕들은 있지도 않았어. 어떻게 왕이 동시에 2이나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슬란인지 뭔지도 없었다. 사자 따위도 마찬가지야. 또 동물들이 말을 하던 시절은 절대 없었다. 알겠느냐? 캐스피언은 흐느껴 울며 간신히 대답했다. 네, 삼촌.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선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왕은 테라스 앞쪽으로 한쪽 끝에 대기하고 있던 시종을 불러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왕자를 거처로 데려가고 왕자의 유모를 당장 내 앞에 데려와라. 다음날 캐스피언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다. 유모는 왕자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성에서 멀리 쫓겨나고 말았고 캐스피언은 곧 개인 교사가 올 거라는 소리를 들었다. 캐스피언은 유모를 몹시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너무나 비참한 나머지 나니아의 옛 이야기를 저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밤마다 난쟁이들과 드리아스들 꿈을 꾸었고 성 안에 있는 고양이가 개들에게 말을 시키려고 갖은 애를 써보았다. 그러나 개들은 꼬리만 흔들었고 고양이들은 갸르랑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캐스피언은 새로 오는 가정교사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일주일 뒤에 도착한 새 가정교사는 도저히 싫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캐스피언은 그렇게 작고 뚱뚱한 남자는 난생 처음 보았다. 끝이 뾰족한 은빛 수염은 허리까지 내려왔고 까무잡잡하고 쭈글쭈글한 얼굴은 못생기긴 했어도 그지없이 현명하고 인자해 보였다. 목소리는 근엄했지만 눈빛은 명랑하게 반짝거렸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그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도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 선생은 코넬리우스 박사였다. 캐스피언은 코넬리우스
코넬리우스 박사와 함께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역사를 가장 좋아했다. 여태껏 유머한테 들은 얘기 말고는 나니아의 역사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왕족이 나니아에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배웠을 때에는 여간 놀라지 않았다. 코넬리우스 박사가 말했다. 맨 처음에 나니아를 정복하고 왕국을 세우신 분은 바로 왕자님의 선조이신 캐스피언 1세입니다. 왕자님의 민족을 이 나라까지 이끌고 오신 것도 그분입니다. 왕자님의 조상이나 왕자님은 진짜 나니아 사람이 아니고 텔마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산맥 너머에 있는 텔마르 땅에서 이주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캐스피언 1세를 정복자 캐스피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느 날 캐스피언이 물었다. 저 박사님, 우리가 텔마르에서 이곳으로 오기 전에 나니아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코넬리우스 박사가 대답했다. 사람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거의 없었죠. 텔마르 사람들이 나니아를 차지하기 전엔 말입니다. 그럼 제 선조의 선조의 선조는 누가 정복했습니까? 코넬리우스 박사는 왕자의 말을 바로잡아 주었다. 누가가 아니라 누구를 이라고 하셔야죠, 왕자님. 이제 역사 공부는 그만하고 문법 공부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직요? 제 말은 그럼 그때 전쟁이 있었을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도 캐스피언 1세와 싸우지 않았다면 어째서 정복자 캐스피언이라고 불렀죠? 박사는 커다란 안경 너머로 조그만 남자아이에게 묘하게 짝이 없는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방금 나니아에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캐스피언은 잠시 어리둥절해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캐스피언은 숨가쁘게 질문을 퍼부었다. 그러니까 박사님 얘긴 사람 말고 다른 것들이 있었단 말인 뜻인가요?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처럼요. 그럼 거기엔 코넬리우스 박사는 캐스피언 쪽으로 입을 바짝 갖다 대며 말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왕자님의 유모가 옛 나니아 얘기를 했다가 쫓겨난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께서는 그런 얘기를 싫어하십니다. 만일 제가 왕자님께 비밀을 말씀드리다 탄로나면 왕자님은 치치찌를 당하고 저는 목이 달아날 겁니다. 아니 왜요? 코넬리우스 박사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문법 공부 시간입니다. 문법 책 풀베를렌투스 시쿠스를 펼치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문법적 토대나 형태론의 가지가 미묘한 지혜로 즐거이 끈다라고 되어 있죠. 캐스피언은 그때부터 점심시간까지 명사와 동사에 관한 공부를 했지만 마음이 몹시 들떠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캐스피언은 코넬리우스 박사가 머지않아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 며칠 후 박사가 말했다. 오늘 밤에 왕자님은 천문학을 공부하실 겁니다. 한밤중에 두 개의 고귀한 행성 타르바와 알람빌이 서로 1도 간격을 두고 지나치게 됩니다. 천체의 이러한 접근은 2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며 왕자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다시는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두 행성이 접근하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제가 깨워드리죠. 이 말은 캐스피언이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옛 나니아 이야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듯했지만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흥미로워서 어느 정도 마음이 들떴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자 캐스피언은 도무지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금방 잠에 골아떨어졌다가 몇 분도 채 되지 않은 듯 싶은데 누군가 살며시 흔드는 것을 느꼈다. 캐스피언이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방 안 가득 달빛이 휘황했다. 침대 곁에는 손에 작은 램프를 든 코넬리우스 박사가 두건이 달린 긴 옷을 걸치고 서 있었다. 캐스피언은 퍼뜩 오늘 밤에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떠올라 벌떡 일어나 옷을 입었다. 여름밤인데도 생각보다 쌀쌀한 기운이 느껴졌다. 박사가 자기 것과 같은 긴 옷을 걸쳐주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반정화를 건네주어서 캐스피언은 무척 고마웠다. 둘은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 눈에 띄지 않도록 긴 옷을 온몸에 단단히 두르고 소리나지 않게 신발을 신었다. 잠시 후 선생과 학생은 방을 나섰다. 캐스피언은 박사 뒤를 따라 수많은 복도를 지나 여러 층의 계단을 올라갔다. 드디어 두 사람은 작은 탑에 있는 조그만 문을 통해 함석 지붕 위로 나갔다. 한쪽은 총알이 있는 흉벽이었고 다른 쪽은 가파른 지붕이었다. 아래에는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성의 정원이 내려다 보이고 머리 위로는 달과 별이 반짝거렸다. 두 사람은 곧 성중앙에 거대한 탑으로 나가는 문 앞에 다다랐다. 코넬리우스 박사가 문을 열자마자 둘은 꼬불꼬불하고 어두운 탑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캐스피언은 이제껏 이 계단을 올라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던 터라 점점 더 흥분했다. 계단은 길고 가팔랐지만 탑 지붕에 다다라 한숨 돌리고 나자 캐스피언은 힘들여 올라온 보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저 멀리 오른쪽으로 서쪽 산맥이 희미하게 보였고 왼쪽에는 어슴풀에 빛나는 큰 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세상이 어찌나 고요한지 큰 강에서 1km쯤 떨어져 있는 비버댐의 폭포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관찰하기로 했던 두 별을 찾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두 별은 남쪽 하늘에 나지막히 떠 있었는데 마치 두 개의 작은 달처럼 환히 빛나며 서로 바싹
붙어 있었다. 캐스피어는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두 별이 충돌하나요? 박사가 속삭이듯 대답했다. 아닙니다, 왕자님. 하늘의 위대한 신들께서는 저 별들의 움직임을 훤히 알고 계시니 걱정 마십시오. 잘 보세요. 저 별들의 만남은 곧 행운에 있을 징조입니다. 씨름이 깃들인 나니아 왕국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란 뜻이죠. 승리의 신 타르바가 평화의 여신 알람빌에게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둘은 곧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만날 겁니다. 나무가 가리고 있어서 속상해요. 별로 높진 않아도 서쪽 탑에서라면 더 잘 보였을 텐데. 코넬리우스 박사는 2분쯤 아무 말 없이 타르바와 알람빌 별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러고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나서 캐스피안을 향해 돌아섰다. 왕자님이 지금 보신 것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다시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좀 더 낮은 탑에서 봤더라면 더 잘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왕자님을 이리 모셔온 건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캐스피언은 박사를 마주 보았지만 박사의 얼굴은 두건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박사가 말을 이었다. 이 탑의 장점은 우리 밑에 6개의 빈 방과 긴 계단이 있고 계단 끝에 있는 문이 잠겨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 얘기를 엿듣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해주지 않은 얘기를 지금 들려주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왕자님과 저는 여기 거대한 탑 꼭대기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약속할게요. 계속하세요. 왕자님께서 들으신 옛 나니아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나니아는 인간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슬란의 나라, 깨어있는 나무들과 눈에 보이는 나이아스들의 나라, 파우누스와 사티로스, 난쟁이와 거인, 여러 신들과 켄타우로스와 말하는 동물들의 나라였습니다. 캐스피언 1세께서는 바로 그들과 싸웠던 겁니다. 동물들과 나무들과 샘물을 침묵하게 만든 것도, 난쟁이들과 파우누스들을 죽이거나 내쫓은 것도, 이젠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없애려 드는 것도 다 왕자님 같은 텔마르 사람들 짓입니다. 왕께서는 그 이야기가 떠돌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계십니다. 그랬군요.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 얘기가 전부 사실이라니 기뻐요. 비록 다 지난 일이지만요. 왕자님의 종족 대다수가 그 비밀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캐스피언은 박사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런데 박사님, 왜 나의 종족이라고 하시는 거죠? 박사님도 텔마르 사람이잖아요. 제가요? 아무튼 박사님도 인간이니까요. 제가요? 박사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되물으면서 캐스피언이 자기 얼굴을 달빛에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모자를 뒤로 젖혔다. 그 순간 캐스피언은 진실을 깨달았으며 왜 진작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싶었다. 코넬리우스 박사는 너무 작고 너무 뚱뚱한 데다 수염도 굉장히 길지 않은가? 그때 두 가지 생각이 캐스피언의 머리를 스쳤다. 하나는 박사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었어. 전혀 아니야. 박사님은 난쟁이야. 그래서 날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올라온 거야. 하는 끔찍한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아직도 진짜 난쟁이가 있구나. 드디어 만났어. 하는 신나는 생각이었다. 코넬리우스 박사가 입을 열었다. 왕자님의 추측대로입니다. 아니, 거의 맞히셨습니다. 저는 순수한 난쟁이는 아닙니다. 제겐 인간의 피도 흐릅니다. 대전투에서 도망쳐 살아남은 많은 난쟁이들은 수염을 깎고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다니며 인간인 척하며 왕자님 종족인 텔마르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하나인 반쪽쟁이 난쟁이일 뿐입니다. 만약 제 동족인 진짜 난쟁이들이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살고 있다면 분명 저를 멸시하면서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종족과 행복했던 나니아의 다른 생물들과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유의 나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캐스피언이 말했다. 저 정말 죄송해요, 박사님.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는 왕자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당연히 묻고 싶으시겠죠.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늙은이의 가슴 속에 너무도 오랫동안 비밀을 담아둔 나머지 왕자님께 다 털어놓지 않으면 고통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입니다. 둘째, 왕자님께선 비록 텔마르 사람이긴 해도 옛것을 사랑하는 분위기에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도와드리다 마다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리죠? 저처럼 살아남은 가엾은 난쟁이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시면 됩니다. 또 박식한 마법사들을 불러 모아 나무들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라 안에 외진 곳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샅샅이 뒤져 파우누스나 말하는 동물 혹은 난쟁이들이 아직도 숨어 살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캐스피언이 애타게 물었다. 박사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다고 보세요? 박사님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땐 아주 사라져 버렸을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그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때로는 산속에서 난쟁이들의 북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은 깊은 밤 숲속에서 파우누스와 사티로스들이 춤을 추며 멀리 사라지는 광경을 언뜻 본 듯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거기엔 언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나 늘 다시 희망을 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왕자님께서는 왕자님의 삼촌 같은 왕이 아니라 옛 나니아의 피터 제왕 같은 왕이 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캐스피안의 눈빛이 빛났다. 그럼 왕과 여왕들 얘기며 하얀 마녀 얘기가 사실이란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그분들이 통치하던 시절이 나니아의 황금 시대였죠. 이 땅은 결코 그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박사님, 그들은 이 성에서 살았나요? 아닙니다. 이 성은 새로 지은 것입니다. 왕자님의 고조부께서 지으셨죠. 아담의 두 아들과 이브의 두 딸이 아슬라님의 도움으로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 되었을 당시에는 케오페러벨 성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축복받은 곳을 본 적이 없고 어쩌면 이젠 그 성의 폐허조차도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그 성이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큰 강 어귀의 해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캐스피안은 멈칫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헉, 그럼 검은 숲 속에 있단 말인가요? 그곳엔 온갖 유령이 다 모여 살잖아요. 지금 왕자님은 여태껏 배웠던 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유령 따윈 없습니다. 텔마르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일 뿐입니다. 텔마르의 왕들은 아슬란이 바다 너머에서 오신다는 숱한 얘기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끔찍이도 무서워합니다. 바다엔 얼씬도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얼씬거리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고 온 나라의 숲이 무성해지도록 내버려둔 겁니다. 그리고 왕들은 옛날에 나무들과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숲을 두려워야 합니다. 또 숲을 겁내다 보니 숲에는 유령이 우글거린다고 상상하게 된 것입니다. 바다와 숲을 다 싫어하는 왕들과 귀족들은 이 얘기를 믿을 뿐 아니라 꾸며대기까지 했습니다. 나니아에 사는 어느 누구도 해안 가까이 내려가 아슬란의 나라이며 아침이 오는 곳이자 세상의 동쪽 끝인 바다를 쳐다보려고 조차 하지 않아요. 비로소 마음을 그래야 놓을 수 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윽고 코넬리우스 박사가 말했다. 자, 이젠 가시죠. 여기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주무실 시간입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계속 듣고 싶은데.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찾으러 다니게 될 겁니다.